그런가 하면 경실련에서 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주택 정책 고위공직자가 다수가 재산이 51% 상승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의 지적도 들어보시죠. 부동산 금융정책에 관여하시는 미국 이사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이 주택 이상 소유한 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재산은 취임 초 인당 평균 12.3억 원이었지만 2020년 6월 기준으로 17.1억 원으로 5.8억,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뉴스들이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건데, 김영주 의원님. 네. 현 정부에서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들이 현 정부 내에서 부동산 재산이 51% 올랐다. 진짜 임차인들은 이런 뉴스 보면서 허탈해지죠. 그렇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하면 고위공직자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세종시와 서울에 집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또 강남에 집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니까 저 말이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공교롭게도 서울에 살던 공무원들이 세종시로 내려가다 보니까 뭐 임대주택을 사든 뭐 오피스텔을 사든 집을 사든 그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또 수도로 옮긴다는 말 때문에 그 집도 올라버렸으니까. 예. 결과적으로 강남은 강남대로 오르고 세종은 세종대로 오르고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을 수 있는 개연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고위공직자죠. 예, 고위공직자네요. 그럼 국회를 만약에 세종시로 옮긴다고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집 하나, 지역구에는 전세 살고 서울의 집 한 채, 세종시의 집 한 채를 가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네. 갈수록 그게 더 역으로 뭐 이게 분산 정책이 아니고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집중 정책이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더 우스운 거는 그렇게 해서 과천청사를 세종시로 옮겨놓고 과천에는 또 아파트를 또 짓겠다. 이게 그거는 분산 정책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하나하나 가다 보니까 그 원론적인 어떤 이율 배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야말로 뭐 최소한 지금으로부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자유시장 경제를 그대로 이렇게 질서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핵심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예. 이른바 다주택자들 또 그 정책계에 관련된 지역의 아파트나 부동산이 있는 분들을 배제시키는 그런 조처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요것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또 부시장님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 자료 함께 보면서 또 계속 이야기 듣겠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일주일째인데 전셋값이 더 뛰었다.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뛰었다. 임대차 3법 시행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오히려 지금 전세폭 상승률이 올 들어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시장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뭐 예상할 수 있는 일이죠. 과거에 1년을 2년으로 옮겼을 때도 전세값은 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랬다. 예, 실제적으로 그런 정책이 나왔을 때 올랐습니다.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감안해야 될 부분이지 그런 것이 안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는 게 그걸 이제 만들기 위해서 억지로 그러면 전세 전환율을 낮춰야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컷 양도세 높이고 전환율을 낮추니까 거래가 없어서 세금도 안 거치는 그런 악순환이 또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느냐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세금이 거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출구를 만들어야 할까. 팔 수 있는, 이 기회에 팔 수 있는 사람에게 팔 수 있는 한번 찬스라도 줘야 될까요? 정책들이 서로 모순된다.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전세를 내는 사람이나 전세에서 월세를 돌리는 사람이나 아무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사건은.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임대인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 정책을 왜 하느냐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의 개인견에 들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통합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당한 변화를 맞았습니다. 정당 지지도 보면요. 민주당의 지지도는 35.6%, 통합당의 지지율이 30.8%. 이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창당 이후 최고치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지지율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은 어떨까요? 자, 이건 꼭 고지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서울에서는 뒤집혔다. 34.9% 민주당, 미래통합당이 37.1%, 지지율 차이가 0.8%포인트 차이입니다. 이런 주요한 변화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국회 반장 출신의 이재명 반장 어떻게 분석합니까? 예, 뭐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해왔지만 결국은 서울에서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여권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 떨어졌다는 것. 그건 결국은 이제 사실 지금 통합당이 물론 윤희석 의원의 뭐 5분 발언, 뭐 레전드 연설이다 이런 얘기 있었지만 사실 통합당이 지금 특별하게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통합당 지지율은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현재 여당에서 여권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이, 그 시장의 반응이 좋지 않다는 뜻일 테고, 한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겠죠. 지금 이 여론조사 자체에 김종원 수석의 문제, 신동근 의원의 임차인 발언 논란,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계속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데는 정책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의, 여권의 플레이어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라든지 여당의 그 메신저들의 어떤 논란 속에서 계속 이제 이런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물론 서울 여론조사에서 서울에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가 참여한 사람이 이제 400명이 좀 넘어서 굉장히 모집단이 작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 그 수치 자체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울에서 뒤집혔다, 통합당이 앞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섣부른 면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통합당이 지난 총선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참패를 했죠. 그런 총선 결과 등을 비춰봤을 때 상당히 여론이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그거에는 결국은 지금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 특히나 30, 40대가 여당의 가장 강한 지지층이었는데, 사실 부동산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그리고 내 집 마련의 꿈이 가장 강하게 30, 40대로 왔을 때 그 자신의 지지층에서 지지를 잃고 있다는 게 굉장히 여당 입장에서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